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목회대타 연구소의 김지양입니다. 이번 주 넘버즈 127호는 소그룹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소그룹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소그룹이라는 주제는 한국교회가 성장이 정체되면서 새로운 돌파구로 많이 지금 거론됐던 그런 성격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소그룹에 대한 주제들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작년 9월에 조사한 지구촌교회 한국 소그룹 목회연구원, 목회대타 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해서 조사한 한국교회 소그룹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대면 모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일단 모일 수가 없게 된 상황이었죠. 그 모임의 빈도를 한번 살펴보면요. 코로나19 이전에 소그룹 모임을 매주 모였다는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2%였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9%로 줄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의 모이지 못한다는 응답한 비율이 61%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소그룹 모임에 가장 큰 타격을 불러일으켰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소그룹 모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교회에 유익함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 저희가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소그룹 모임이 어떤 개인의 유대감, 공동체로서의 유대감, 그리고 영성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그룹 식구들과 삶을 나누며 유대감이 강해졌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9%였고요.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22%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신앙을 유지하고 영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의 신앙을 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돕는 역할을 소그룹이 했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예배, 설교 등 기독교 컨텐츠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소그룹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74%,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54%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한다에 대해서도 25%와 6%의 응답을 보이고 있고, 큐티 나눔한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과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정에서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은 80%가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61%만 그렇다고 응답을 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뿐만 아니라 나는 평소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소그룹 활동자와 비활동자 간의 응답의 차이를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그 소그룹의 유익함은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교회에 헌신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소그룹 활동자 중에서는 94%, 비활동자 중에서는 86%로 여기서도 약 한 8% 정도의 그런 응답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소그룹의 유익함은 전도 영역에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그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정한 적이 있다에 대해서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분보다 한 20%포인트 더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었고요. 전도 대상자를 교회에 초청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소그룹 활동하신 분들은 50% 응답을 했는데, 소그룹 활동하지 않는 분들은 한 그 절반에 가까운 정도의 응답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하고 개인 생활부터 개인 신앙생활, 교회 생활, 전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소그룹이 그만큼 유익하다는 것인데요. 소그룹 모이는 유형도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 보셨지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소그룹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어떻게 모이고 있었을까 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그분들이 주로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었습니다. 즉 줌을 통해서 모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48%였고요. 줌 외에 카카오톡이나 그룹톡
혹은 구글 듀오를 통해서 모였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이 각각 18%와 8%였거든요. 이거 전부 합하면 약 75%의 그 소그룹 활동하시는 분들이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었고요. 앞으로 현장 소그룹 모임이 가능했을 때 이때 어떻게 모이고 싶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장 소그룹 모임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응답한 비율 20%밖에 되지 않아요. 한 73% 정도 되는 분들이 현장과 온라인을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소그룹 모임이 앞으로는 현장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소그룹 모임에 대한 조사 결과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나눴고요. 이제는 이 조사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소그룹 모임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냐 하는 부분부터 저희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소그룹을 교회 성장이 정체된 시대에 그 돌파구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그룹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그룹은 건강한 소그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그룹은 공동체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이 따라오는 것이지 성장의 도구, 성장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그룹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누구보다도 중요합니다. 리더는 소그룹을 조직화하고 소그룹 멤버들의 필요를 살피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리더의 헌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능력을 키워주는 역할, 그것을 교회가 해야 되고 바로 코로나 시기에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미리 소그룹 리더들을 선정을 하고 그분들을 교육을 하고 그분들을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에서 교육하고 만든다면 코로나19가 종식돼서 대면 소그룹 모임이 가능해질 때 바로 소그룹을 본격화할 수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상으로 이번 주 넘버즈 내용을 한 말씀 드렸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